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들 포착해 드릴 테니까요. 연말에도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된 건데요. AI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촉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 넘게 빠지면서 지난주 5%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요. 이번 주에는 그다지 큰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모멘텀, 펀더멘털을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간밤 조정을 받았지만 1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1년 동안 나스닥이 22%나 상승하면서 아웃퍼폼을 보여줬는데요. 이 흐름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아무래도 12월 FOMC 의사록이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밤의 뉴욕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양지수 모두 2% 가깝게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코스피는 39거래일 만에 4,20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강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수급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담고 있고요. 어제 기관이 6거래일 만에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7천억 원 넘게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2% 상승하면서 4,220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1.4% 상승하면서 932선에 마쳤습니다.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SK하이닉스가 해제가 된 이후 6%의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상승 견인해 주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9% 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도 2% 상승불을 켰고요. 이 온기가 다른 시가총액 상위단으로 퍼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네이버까지 모두 온기가 퍼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3%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 주었고요. 이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주 그리고 1월에 있을 CES 기대감의 로봇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2원 내리면서 1,432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잠시 뒤 이슈 브리핑 때 더 자세히 상황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연말까지 달릴 텐데요. 저희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모니터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4가지로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로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으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5,000피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어느덧 우리 증시는 4,200선을 넘어섰고 새로운 신고가도 몇 포인트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속에 하락 마감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2% 넘게 상승했는데요. 2% 넘게 오르며 38거래일 만에 4,2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 1.4% 강하게 오르면서 93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점차 더 키워나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 홀로 3,133억 원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각각 661억 원, 3,337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기관 홀로 1,784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사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핫 이슈, 한국의 7천억 달러 수출 소식입니다. 네, 한국이 7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2018년 6천억 달러를 넘은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이 숫자를 달성한 거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올해 초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잠깐 줄어들었었는데요. 6월부터 다시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바이오 같은 주력 산업들이 여전히 강세 보였고요. 여기에 K푸드, 그리고 뷰티, 전자기기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겨났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세안이나 EU, 중남미로 수출 지역이 넓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이 확장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7천억 달러 수출 목표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 앞으로도 주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 바로 CES 2026입니다. 내년 초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을 펼칩니다. 한국은 AI 혁신상을 최다 수상한 국가로 자리 잡았고요. 이번 CES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가사노동을 돕는 로봇 LG 클로이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실물로 처음 공개합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는 스캔앤고 로봇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들 기업은 휴머노이드 공동관을 꾸려 한국형 로봇 생태계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명품관 전략으로 AI 홈과 초연결 사회 비전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입니다. 네, 여기에 글로벌 경쟁도 뜨거운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랑 CEO와 AMD의 리사수 CEO, 각각 AI와 GPU 그리고 프로세서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CES 2026을 앞두고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 로봇, 방산주였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네, 어제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시장을 뜨겁게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6.84% 상승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2.14% 상승하며 이렇게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장중에는 12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업종은 바로 로봇 업종입니다. 로봇 업종은 전통적인 연말 수혜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CES 2026 개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온전히 로봇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림 로봇은 28.7% 급등하며 주목받았고요. 라온테크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CES 기대감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방산 업종입니다. 어제 방산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08%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선봉장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이후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거기에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글로벌 방산 수요가 지속될 거란 기대감이 이렇듯 방산주를 끌어올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LNF입니다. LNF는 정규장에서 2% 넘게 상승했지만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와 체결했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가 대폭 축소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주력 제품 수출하에는 변동이 없고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항 공급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흐름은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서 2차 전지가 호재보다는 이렇듯 계약 변화와 같은 리스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08% 상승한 94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이 소식에서 해제된 데다가 거기에 정부의 달 탐사 계획에 따라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개발원과 함께 2032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된 구성품 개발과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게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도 해제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준 상황입니다. 방산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 선봉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란 기대감에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전쟁 종식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모습입니다. 특히 HD 현대건설기계가 12.12%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요. 대동기어도 11.02%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반영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시작되면 건설기계와 관련된 산업들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흐름은 환율이나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리입니다. 네, 이렇듯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경기 신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구리 가격은 35% 이상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는 전력망 건설과 산업용 기계 그리고 제조업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경제 확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구리는 닥터 코퍼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구리 가격 상승이 산업 수요와 강한 경기 흐름을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과 국방 분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구리가 핵심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공급 제약과 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칠레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환경 문제와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더욱더 빠듯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도 가격을 자극한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이렇듯 경기 확장을 시사하는 신호로 새로이 해석되며 향후 가격 상승 지속에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연말 마지막 주 차익 실현 매물의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대형 기술주들이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0.51% 하락한 48,000선에 거래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5% 하락하면서 23,474선에 장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역시 0.35% 소폭 내린 6,905선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 보였습니다. 증시 전반이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3%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한 모습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는 인텔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금 확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개선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반면 대형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1.21% 소폭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빠진 모습이고 메타도 빠진 모습입니다. 이렇듯 대형주 중심의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AI 거품 우려보다는 연말을 앞둔 차익 실현 매물이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개별 종목으로 주목해볼 만한 것들은 바로 디지털 브릿지가 소프트뱅크 인수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반도체 부품업체 AXT는 주식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소폭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이벤트는 없지만 이번 주에는 새해 첫 이거래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해 초에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강세 보이는 흐름 이어질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마무리되고 연초가 시작되는 이번 주인 만큼 시장이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2025년 마지막 월요일이었는데 모두 하락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큰 악재 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평소보다 거래량 자체도 적었고 AI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하락하면서 48,000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나스닥도 0.5% 빠지면서 23,0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35%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귀금속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금선물, 은선물 큰 폭으로 간밤에는 하락했습니다. 금선물은 4.47% 하락했고요.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6%대 하방 압력을 가해지면서 80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또 금선물 계약에 필요한 이 증거금이 인상되었다라는 소식이 29일에 들려왔었죠. 이 소식 소화하면서 매수세가 좀 위축된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절을 드론으로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불안감이 커졌고요. 중동 지역의 패권 다툼으로 이 중동 지역의 유가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 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방향성을 8만 달러 선 후반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히트맵 그리고 통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귀금속이 큰 낙폭을 키우면서 원자재 섹터가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반면 이 국제 유가는 2%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는 1% 상승부를 켰습니다. 기술주 나머지 임의 소비재단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2%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에 합의했었던 이 인텔의 지분을 50억 달러에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간밤에 전했는데요.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3.2% 하락했습니다. 이 테슬라 이번 주 금요일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장중 3% 넘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졌는데요. 소프트뱅크, BOJ 관련된 이슈, 나머지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채워봤습니다. 차근차근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소프트뱅크가 디지털 브릿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그룹은 AI 데이터 센터 회사인 디지털 브릿지를 약 40억 달러 현금으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 거래를 했는지 배경을 살펴보니 이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AI는 전기를 많이 쓰고 서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브릿지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AI 서버가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 또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운영하는 자금만 하더라도 약 108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덩어리가 큰 기업인데요. 소프트뱅크는 지금까지 AI의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AI에 들어가는 이 공간,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은 이것을 공시하면서 AI는 서버, 전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을 했습니다. 디지털 브릿지가 오늘 장중 10% 넘게 상승하면서 9% 가깝게 마감을 했고요. 시장은 AI 인프라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엔비디아의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오픈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칩에서 한 발 물러나고 데이터 센터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투자로 좀 방향성을 바꿨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AI 투자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BM이라든지 칩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이어갔더라면 투자를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전력,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는 새로운 저변으로 확장된 국면을 맞이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빅테크들이 AI 관련돼서 어떤 투자를 단행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BOJ 회의록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일본의 BOJ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켰죠.
30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는 아직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지금 환율과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6개월 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1.25%에서 1.5%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흐름이 암호화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엔화가 너무 싸서 이 엔화를 대출받아서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한다면 엔화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 대규모 매도 압박이 커지게 된 것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면 이 암호화폐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위험자산 투자하실 때 이 일본의 금리와 연동지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6년 1월에는 일본 BOJ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포트폴리오 비중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4%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전략적 동맹이 강화된 거죠. 엔비디아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로 인텔의 지분을 4% 확보했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로 등극이 된 건데요. 이 거래 성격이 지난 9월에 공시했던 바와 같이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게 된 양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얻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인텔의 CPU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사의 AI GPU 그리고 CPU의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향후 데이터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반대로 인텔이 얻는 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재무 부담에 대한 완화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돈, 기술적 파트너,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신뢰도 회복이라는 장점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 계약에 파운드리 칩 계약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칩 생산을 위탁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이 엔비디아는 TSMC에게 공급을 과잉으로 의존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텔에게도 좀 나눠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라는 점도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이를 의식해서 트럼프의 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 이렇게 인텔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 소식 속에서 인텔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AI 그리고 CPU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가 이제는 AI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동맹이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글로벌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의 2025년도에 어떤 키워드가 핫했고 2026년도에는 어떤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 먼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 환율일 것 같습니다. 이 연말 증시의 최대 변수였기 때문인데요. 당초 이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락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환율이었는데요. 1,480원 위까지 치솟으면서 1,500원 부근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셀 코리아를 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정유주, 항공주, 그리고 음식료 같은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통화수화풀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기존에는 시장으로부터 달러를 사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 달러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환 포지션도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요.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공급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복귀 자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소확계 및 기업들이 국내 증시로 리턴하게 될 경우 이 리턴 머니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 줌으로써 더 많은 유입을 유도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환율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다음 장 통해서 그 근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공포 심리가 너무 과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되어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포 심리가 과열되어서 일종의 버블이 생겨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달러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공포 심리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만큼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통하게 되면 환율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금융기관 총망라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효과를 낸다면 더 기존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엔화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연동되어서 강세를 보일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 호재는 이제 2026년도 4월부터 WGBI의 국내 채권 지수가 편입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채권을 추종하는 지수인데요. 여기에 국내 채권이 편입이 된다면 약 패시브 자금이 50조에서 70조 원 규모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이 외국인들이 채권을 너무 많이 매도해서 환율이 상승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게 이 패시브 자금으로 해결이 되면 환율이 더 안정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도 2026년도에 어떤 흐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은, 구리, 트리플 랠리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간밤에는 금 선물과 은 선물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연 기준으로 봤을 때 금 선물, 은 선물 크게 올랐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이 올랐던 상승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올랐던 이유는 이게 유동성 장세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전자산이어서 올랐다면 나머지 은, 구리, 백금이 함께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026년도에 더 많이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떤 흐름이 보일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내년 연준이 예고했던 대로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더 인하를 할 경우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연준이 국채 매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점도 또 IB의 족쇄였던 SSR도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공급될 근거, 또 트리거는 2026년도 상반기에는 많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2025년도 정리해봤고요. 환율과
또 금, 은, 구리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8% 하락하면서 4,200선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가량 밀리면서 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량을 담았었는데 현재는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200억 원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 6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전환했었죠. 오전장에서도 142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3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54억 원 물량 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95억 원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시장 상황 다시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0.25% 상승하면서 선방해 주고 있습니다. 11만 9,800원의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되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63만 8천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밀렸었죠.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3.03%, 10위 단에서는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1% 하방 압력받고 있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9% 급등했었죠. 오전장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1.26% 상승하면서 9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부터 삼청당제약,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지금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저희 오전장 상황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윤수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이윤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 탄력 제대로 붙은 하루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1% 훌쩍 넘기면서 올랐는데요. 연말 랠리가 점화되면서 코스피 4,200 탈환했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은 오늘만이 남았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4가지 섹터 무엇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반도체, 방산, 로봇, 전선입니다.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네, 정말 반도체 투톱 우리 시장 강하게 끌어주고 있죠. 어제 우리 시장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총 기준으로 상위 100위 이내의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조치에 SK하이닉스가 투경 종목에 해제되면서 장 초반부터 날아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전고를 대비 6.84% 급등한 64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 62만 2천 원에 출발해 장 내내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고점이자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역시 흐름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2.14% 상승한 11만 9,500원에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12만 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투톱이 동시에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는 글로벌 AI 산업 확대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 환경이 유지되고 있고 제한적인 증설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이클이 단기 반등이 아닌 장기 호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입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HBM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SIP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의 HBM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HBM 매출은 매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역시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미 2년에서 3년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HBM 가격과 수익성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HBM 경쟁 우위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NH투자증권을 포함해 다수의 증권사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했고 목표 주가 범위는 6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을 서는 어제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죠. AI 시대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섹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전반에도 뚜렷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과 중국의 대만 포위 형태의 군사훈련 소식까지 겹치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산주는 단기 테마가 아닌 국제정세 흐름에 따른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 각인됐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9% 오른 94만 9천 원에 마감했고요. 파이버프로는 9.2% 상승한 1,920원, LRG넥스원은 8.2% 상승, 사면은 7.2%, 한국항공우주도 6.7% 상승한 11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데 이어 굵직한 우주사업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 상승에 선봉에 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2032년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항우연은 추진 시스템 설계를 맡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착륙용 엔진과 자세 제어 추력기의 제작, 추진 시스템 전체 조립과 시험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차세대 중형 위선, 천리안 위성, 달궤도선 다누리까지 30년 넘게 우주 비행체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온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달 착륙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기술은 향후 중대형 달 탐사선과 화성 궤도선 등 차세대 국가 우주 탐사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성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방산사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전통적인 연말 수혜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CES 개최를 앞두고 그 기대가 온전히 로봇주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CES 기대감이 로봇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로봇주 매수에 나섰습니다. 라온테크와 인탑스는 상한가에 마감, 현대 오토레버도 8%대 강한 상승 보였고요. 원익홀딩스 19%, TPC 1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로봇주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네요. 특히 원익홀딩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원익 로보티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200% 이상 급등하며 로봇 테마의 대표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을 차세대 전력 산업으로 지목한 점도 투자 심리 자극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경우 단순 테마 접근을 넘어 사업 구조 변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직교 로봇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로봇과 운반 로봇 중심의 종합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 로봇 통행 허용을 추진하면서 자율주행 휠체어 기술을 보유한 휴림 로봇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됐는데요. 실제로 어제 휴림 로봇은 거래량이 하루 만에 9천만 주 이상 터지며 기존 박스권을 돌파했고 장대 양봉과 함께 52주 신고가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은 휴림 로봇을 코스닥 시장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끌어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며 주가를 상한가 부근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어제 로봇주는 CES 기대감, 정책 변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맞물리며 연말 테마주의 전형적인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입니다. 어제 전선 관련주가 일제 강세 보였습니다. 전선업종 전반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이 같은 전선주 강세의 배경에는 구리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 기준으로 구리 가격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며 24일에는 톤당 12,253달러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구리 가격 상승률은 40.7%에 달하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연간 상승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증권은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업체와 제조사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점이 구리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측 요인도 겹쳤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 칠레의 엘테니엔티 광산 등 세계 정상급 구리 광산에서 잇따른 조업 차질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증설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구리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업종은 구리 가격과의 연동성이 높은데요. LS전선과 LSIND 등은 제품 가격이 구리 가격과 일정 수준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구리 가격 상승이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전선 테마는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대한전선이 전일 대비 8.45% 오른 23,750원, LS도 9.41% 상승한 20만 7천원에 가온전선이 9.11%, 대원전선이 6.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선업종 전반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던 4가지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올해 거래일은 오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일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더 물량을 이전보다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전장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 30일은 폐장이고요. 1월 1일은 신정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갑니다. 1월 2일 2026년도 첫 거래일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푹 쉬시고 다시 활기차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1월 2일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